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디딤돌 가족 3기 발대식 사회를 맡은 쿠키건강TV 아나운서 신유빈입니다. 네, 그럼 발대식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희망 디딤돌 캠페인 자문위원과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부의장이신 주호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디딤돌 가족 발대식에는 처음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2년간 캠페인 자문위원이셨던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 후임이시죠. 신임 보건복지부 이슬한 제1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시 디딤돌 가족 든든한 후원자시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 와주셨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대표를 대표해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이신 한양대 허수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최완우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삼성글로벌리서치 재현웅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계시죠. 크로스로드 정선진 이사장님 와주셨습니다. 이번 디딤돌 가족 3기에도 성도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전주 바울교회 이준영 부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올해 3기 디딤돌 가족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대거 멘토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문화포럼 사무국장이신 김민철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 가스펠 기관장인 김성모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주최한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딤돌 가족 캠페인을 총괄하고 계신 국민일보 신종수 편집인 소개드립니다. 네, 그럼 본행사에 앞서 삼성 희망 디딤돌 사업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를 꿈꾸는 21살 자립준비 청년 김수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보호시설에서 나와 기댈 곳 없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희망이란 작지만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내 고민을 이해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는 아낌없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런 희망들을 이루어주는 곳, 삼성 희망 디딤돌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 디딤돌 센터에 입주하게 된 22살 백준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육시설을 나와 삼성 희망 디딤돌 센터로 입소하는 날입니다. 많이 설레면서도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자립이라는 말은 저희에게는 기대보다는 걱정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이곳을 벗어나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안정감을 선사하는 집에서 어려운 점을 함께 의논하고 그 꿈을 이루어줄 어른이 생겼으니까요. 부모의 도움 없이 시설에서 자랐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희망 디딤돌이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삼성 희망 디딤돌은
보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 시작은 2013년 신경영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 직접 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요. 삼성 희망 디딤돌은 18세부터 25세까지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최대 2년간 1인 1실의 주거공간 지원과 요리, 자산관리 등의 기본생활 교육은 물론 개인 역량에 맞춘 진로 상담, 자기개발과 정서안정 케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은 삼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들이 안정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년, 3년, 길게는 5년, 10년 후에 어떤 꿈을 자기 스스로 세울 수 있고 사회에서 자립으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한테 빛이에요. 빛이고 디딤돌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로 내딛는 증검다리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답니다. 우리들의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변화해온 삼성 희망 디딤돌.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있어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자립을 향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상 삼성 희망 디딤돌 자립준비 청년 김수아였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희망 디딤돌 캠페인은 국민일보가 희망 디딤돌 사업을 벌이고 있던 삼성과 손잡고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던 3년 전 여름, 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이 기획한 보호 종료 아동 시리즈 기사가 계기가 됐는데요. 자립을 꿈꾼 아이들이 결국 고립되는 현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일보와 전국의 희망 디딤돌 센터를 운영하는 삼성은 정부와 학계, NGO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 희망 디딤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인 디딤돌 가족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삼성 임직원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멘토를 선발했고 60쌍의 멘토와 멘티로 구성된 디딤돌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디딤돌 가족 2기는 멘토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코치협회까지 참여시켰고 그 수도 총 80가족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가족을 표방하는 올해 디딤돌 가족 3기는 멘토가 총 1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멘티까지 총 200명인데요.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멘토와 멘티가 첫 만남을 가졌고 오늘 각계 자문위원들과 함께 뜻깊은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발대식 본행사 첫 순서로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경호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폭염에다가 또 비까지 내리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그리고 또 희망 디딤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대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바쁜 국회 일정에다가 또 여러 가지 오늘 개헌 투기까지 있었다고 하시는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좀 지났습니다만 정책 입안과 청문회 여념이 없으실 텐데 민주당 김교웅, 고민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민의힘 김성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복지행정의 최일선을 지휘하시는 이슬람 보건복지부 1차관님 그리고 항상 자립준비 청년 프로젝트의 애정과 열정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삼성전자 최환우 부사장님 등 삼성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밀보는 저희 1988년도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를 시작을 해서 한 20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 그늘진 이웃을 살피는 이런 기독 사업 차원에서 교회와 기업, 지자체 등 이런 쪽으로 모든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삼성희망 디딤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광주에서 안타까운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고 또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하던 삼성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희망 디딤돌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전문가 포럼, 해외 취재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물질적 지원 외에도 정서적 지지와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디딤돌 가족입니다. 디딤돌 가족 사업은 구밀보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업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디딤돌 가족 1기 멘토링을 받았던 한 자립준비 청년은 이제 스스로 동료를 돕는 봉사활동을 좀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가 만들어내는 작지만 기적 같은 변화, 이것이 바로 디딤돌 가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크로스처치 이사장이신 정성진 목사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죠. 또 전주바울교회 이준영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성보 목사님, 김윤천 목사님, 이제 교회가 저희 희망 디딤돌 사업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올 한 해 너와 나 우리를 돌보는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모든 영역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디딤돌도 그런 한국 기독교계가 중점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역의 일환입니다. 구밀보는 앞으로 보도 차원을 넘어서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선한 역량을 모아서 지원 준비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이끌어내려 하고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사실을 표방한 구밀보가 감당해 나갈 언론의 진정한 역할을 담당해 가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헌신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또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일보도 저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딤돌 가족 3기 발대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 자립준비 청년과의 오랜 인연을 가지고 계신 희망 디딤돌 캠페인의 산파시죠.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의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발걸음 디딤돌 가족 제3기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97년 판사 시절 한 보육원과의 인연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당시 만났던 학생이 지금은 대기업의 수석 연구원으로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당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친구로부터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며 삶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 덕분에 우리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 기획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희망 디딤돌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자립준비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자그마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국민일보와 삼성에 감사를 드리고 진작에 제도 개선에 집중하지 못했던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반성합니다. 캠페인 후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이 인상되고 여러 정책적 진전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은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립준비 청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으니 여기에 나와 계신
복지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공적 영역에서의 촘촘한 제도 구축과 이 디딤돌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복지위와 예결위의 책임 있는 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통해서 새롭게 인연을 맺는 디딤돌 가족 멘토와 멘티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디딤돌 가족 3기의 성공적인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역시 희망 디딤돌 캠페인의 대표 자문위원이시죠.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이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교웅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삼성 희망 디딤돌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하는 디딤돌 가족 3기 발대식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민일보의 김경호 사장님, 삼성전자의 최한우 부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신종수 편집인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주호영 부의장님, 고민정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멘토 역할을 하시느라고 이 자리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 보호되다 만 18세가 되어서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매년 2,500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의 보호 조치가 종료가 되는데요. 실제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 전에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23년도에 자립준비 청년의 41%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6.5%가 실제로 극단적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준비 없이 어른이 되었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생길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우리 청년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울타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수당이나 보호종료기간 연장 같은 정책도 좋지만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주거와 취업 지원 등 지속적인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딤돌 가족은 1기, 2기를 거치며 이미 청년들에게 고향 같은 마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른이자 친구로서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출범하는 디딤돌 가족 3기 역시 자립준비 청년들이 세상에 홀로 서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보듬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에서 정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주호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이 의원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행운과 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자립준비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법을 발의하시기도 하신 분인데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우리 1년 만에 우리 김경호 대표님 또
우리 자립준비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뵈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조호영 부회장님, 또 김경호 의원님, 또 고민정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한 차관님 저희 지역 출신입니다. 동두천 출신이시고 지금 부모님께서 아직 동두천 상패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부모님은 잘합니다만은 차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최한호 부사장님하고 재윤웅 우리 저 부사님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2기서부터 참석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는 사실은 법안을 한 4가지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그런 법안들을 뭐 가족돌봄, 위기아동, 청년지원법, 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뭐 조세특례 제한법,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뭐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이제 법률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은 그 좀 더 보완되고 좀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3기 발대식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생각보다 국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좀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야 맨날 이제 국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또 국회를 또 스스럼 없이 많이 왔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국회 방문했었던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8월 18일 날 월요일입니다. 처관님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 저기 신종수 편집인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을 국회로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을 한번 국회로 초청을 해서 그 청년들에게 국회가 뭐 하는 것이고 또 국회에 대한 꿈을 같이 한번 펼쳐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빛의 그런 길의 역할을 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분들 자문위원님들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그 길을 좀 비춰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자세한 일정은 8월 18일 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최한호 부사장님.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와서 밥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국회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축사해 주실 분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필요한 법안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하고의 그 인연이 아까 우리 조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경험칙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많이 미약하긴 하지만 예전에 21대에 있을 때 이제 복지비를 했었고 아동학대 이슈를 다루다가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제도 개선들을 많이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들을 만나보기도 했었고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나와버리면 정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하나 만드는, 즉 아까 보니까는 삼성에서 하시는 것도 보니까 금융에 대한 교육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진짜로 많이 필요한 게 그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주지만 이 친구들은 그게 없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가 멘토 멘티였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학교에서 선후배들 혹은 이제 부모님을 비롯한 친척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어느 쪽으로 내 진로를 열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을 털어놔도 그거를 진심으로 믿으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에 정말 많은 인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가 이 디딤돌 역할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저는 낯설지 않은 게 이미 그때 복지위에서 막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나 하고 살펴봤더니 압도적으로 삼성에서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한참 이제 복지부하고 논의를 하다가
과방위로 차출이 되면서 이게 다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국민일보 덕분에 그 인연의 끈을 다시 맺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또 지금은 교육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아마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살률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온 자료인데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자살률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10대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조금씩이라도 떨어졌는데 10대가 그 증가율이 가장 큽니다. 20대는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살률이 10년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이 자립준비 청년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살아있는 사람은 좀 살게 하자.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한데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지만 산 사람은 살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의원으로서 열심히 할 테고 우리 민간 영역에서는 삼성이 인류 기업인 만큼 압도적으로 앞으로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김경호 사장님 계시지만 국민일보도 앞장서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시죠. 정부를 대표해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에도 큰 힘을 보태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이슬한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역할을 그동안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하여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무슨 사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 때 사실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국민일보가 3파 역할을 했구나 오늘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되면서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조금 이력이 좀 색다른데요. 복지를 합니다만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우리가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볼 때 삼성은 좀 다르구나. 단순한 이렇게 경제적 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이게 쭉 과정을 지원하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모습도 참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우리 조영 부회장님 사실은요. 연금 개혁의 산파십니다. 우리 특위위원장님 하셔가지고 사실 제 이력에 무슨 연금 전문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연금 개혁한 건 사실 조영 부회장님이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예, 의원님 저 지역구 맞습니다. 예, 예, 8월 18일 꼭 챙기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김경호 의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예,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렇게 영 케어러나 고립운동 청년 이런 취약 청년에 대한 그 공약들이 있고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바뀌었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경제적 지원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 플러스 사실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알려주는 멘토 멘티 이런 상담 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전에 고민정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정서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촘촘하게 잘 상담하고 지원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경제적 지원 플러스 다른 형태의 지원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문단으로 이제 많이들 오셨는데 목사님들 계셔서 좀 따뜻하구나. 실제로 우리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 그 자립 준비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역량을 가지신 유능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3기 발대식 예,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예,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차관님은 오늘 일정 때문에 먼저 이석한다는 점 양해 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 1호 자문위원이시죠.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이끌고 계신 정익중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입니다. 오늘 이런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경호 사장님, 신종수 편집인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함께해 주신 주호영 의원님, 김교영 의원님,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또 복지부의 이슬한 차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성 디딤돌, 희망 디딤돌과 함께 했고, 자문위원으로, 그때는 이제 교수로서 자문위원으로 이제 같이 함께 했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와서는 뭐 함께 지금 희망 디딤돌과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때 2022년에 보호종료 아동 연속 보도를 시작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게 뭐 국민일보 그리고 삼성의 공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정이 이제 3기 발대식의 이정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곁을 지키고 시간을 축적해 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길에서 목사님 등 신도님들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3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립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희망 디딤돌, 디딤돌 가족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줬다 뺏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지속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1기, 2기, 3기가 계속 진행될 때마다 관계가 계속 누적되고 확산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있고 아동권리보장원도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정책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품을 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멘토링이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품을 내어줄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희망 디딤돌 캠페인과 디딤돌 가족 전반적인 성과와 계획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삼성전자 사회공헌단장이신 최원우 부사장님께 디딤돌 가족이 지난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최원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희망 디딤돌 사업이 취업 지원에 이어서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링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그 활동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진행했던 디딤돌 가족 2기에 대한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기에는 총 80쌍이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멘티와 멘토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같은 지역으로 최대한 매칭을 했고, 아까 김성원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소한 밥값 이런 것들도 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 멘토링 참여도가 상승한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기 때는 한 60쌍이 평균 한 7.9회 멘토링을 한 반면에 2기 때는 80쌍으로 증가한 멘토링 중에 평균 9.2회를 멘토링을 했고, 83%인 66쌍, 68쌍이 1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했던 한 청년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디딤돌 가족 멘토링은 본인을 더 잘 알아가는 여정이었다. 진로, 인간관계, 취업처럼 막연했던 고민들이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이 청년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멘토와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2기 성과를 반영하듯이 2기 때 참여한 멘토들 80명 중에 42명이 3기 디딤돌 가족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3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사회적 가족의 넓이와 깊이를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멘토의 외연이 넓어졌습니다. 3년차 올해는 총 100쌍의 디딤돌 가족이 선발되었고 임직원 멘토는 기존에 저희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삼성 관계사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임직원 멘토 50명 선발한다고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300명이 지원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또 특히 올해는 국민일보에서 지역별 교계의 많은 멘토들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전국 곳곳에 있는 희망 디딤돌 센터에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멘토의 그 재능 기부가 상당히 고도화되었습니다. 1기, 2기 멘토링에 참여한 우리 임직원들이 멘토 워크북 제작에 도움을 줬고 3기 때는 멘티용 워크북도 제작을 참여해서 상당히 이 멘토링이 완주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도록 재능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가족에 대한 이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 디딤돌 가족에는 상담이나 코칭 자격이 있거나 교사, 그다음에 청소년 멘토링 유 경험자가 멘토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회기 중에 또 역시 멘토 역시 슈퍼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슈퍼바이저를 1대4로 매칭을 해서 슈퍼비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멘토링 종료 후에는 랩업 미팅을 통해서 성과를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오리엔테이션에는 자문위원이신 자립준비 청년 사업가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님이 참석하셔서 자립준비 청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또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멘티들이 더 잘 멘티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처음 진행한 멘토 멘티 오프라인 대면식인데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열기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리는 멘티 특성상 저희가 이제 친밀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기, 2기 멘토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함께 모이는 대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에 진행을 했고 그 토요일 오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산이나 목포 전국 먼 곳에서 63쌍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특히 이제 우리는 디딤돌 가족이다. 그래서 가운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운 만드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숨기지 않고 표현하기. 그 다음에 궁금해야 오래 간다. 뭐 이런 이제 가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2기와 3기 계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까 말씀 주신 내용 또 앞으로 전해주실 고견을 토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3년이 아니라 우리 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오래 저희가 이런 활동을 희망디딤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디딤돌 가족뿐만 아니라 희망 디딤돌 캠페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자문위원을 대표해 나와주신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허수연 교수님께서 디딤돌 가족 사업 전반에 대한 조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희망 디딤돌 사업 참 정말 감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바람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도 정익중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동안 우리들의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끊임없는 헤어짐과 이별의 연속이었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는 원가정과 헤어졌고요. 시설에 와서는 선생님과 정들만 하면 선생님들이 떠나시고요.
또는 같이 형제처럼 지냈던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지고 후원자들이 뭐 연말 연시 명절 찾아오지만 선물 안겨주고 또 떠나가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던 분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제 후원이 끊기고 집이라고 생각했던 시설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늘 나는 헤어짐만 경험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걱정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계속 나를 생각해주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희망 디딤돌이 저는 어디서도 막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저는 그냥 자문이지만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정책이 있고 정부가 나서기도 전에 이미 국민일보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해왔다라고 자랑할 만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성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이 희망 디딤돌과 인연을 맺은 모든 시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계속 연락하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제가 작년에 2기 발대식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청년은 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년의 사업에 이 자립준비 청년을 조금 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가족돌봄 청년이라든가 고립운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너무나 반가웠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시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위탁가정 아동이라든가 이제 뭐 가족돌봄 청년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유형이 조손가족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어렸을 때는 나를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조부모님을 돌봐드리면서 자립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청년들의 사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아주 부잣집 청년인데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방임하고 학대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돈이 많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도 못 받고요. 정부 지원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학대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청년을 우리가 다 아울러야만 하겠고 이것을 당장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조금 더 삼성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울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든든한 비빌언덕이 되어주자는 생각에 10년 가까이 비빌언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크로스로드 정성진 이사장님에게 바람직한 멘토링에 대한 고견 청해 보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45년 전 헤어진 중학교 3학년 때 헤어진 친구가 장이동에 동장이 돼서 금이 환영했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했습니다. 광수야, 너 몇 살이니?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4살이 더 많았어요. 전쟁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광수가 우리 반 반장이었고 교회 친구였는데 서울의 순위로 5위였던 사대부중을 갔습니다. 저는 동대문 중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광수 굉장히 공부 잘한 학생인데 너 대학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나 서울시립대 야간 나왔어. 너 왜 그거밖에 못 갔니? 저는 스카이를 갔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아들이 19살 돼서 고아원을 나와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고학했고 공무원에서 동장까지 왔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광수가 부모가 있었다면 장관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빌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 후로 반찬 배달로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50명의 우리 비빌언덕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데요. 법과 행정으로 먼저 법을 만들고 행정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와 계시고요.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지역구였던 윤후덕 의원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18살까지 고아원에 보육원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23살까지 연장됐다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하고 한 사람으로서 이게 법이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 세세한 걸 알고 살아온 지 벌써 10여 년 되니까 지금 현재 한 해에 2,500명이 고아원에서 19살 돼서 나옵니다. 23살까지 있을 수 있으나 90%는 19살 돼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가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갇혀 있었던 18년보다는 나와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LH공사를 통해서 1억 2천만 원의 주택 것을 빌려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돕던 당시에 200만 원 지원금이 지금 나올 때 지자체에 따라서 1,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지원하는 것을 이제 행정하는 우리 관계들이 잘 해주는 것 고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이것을 받아서 재정적인 것을 정부의 예산 외의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삼성이 하면 과연 다르다. 이 말을 우리 딸이 삼성 공채 1기로 과장으로 지금 삼성에 근무하는데 딸이 다닐 땐 몰랐어요. 다니는 곳으로 몰랐는데 우리 여기 지금 삼성에서 실제적으로 팀장이었던가 저한테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속에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일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돈이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지역에 여러 관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복지기관, 제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큰 복지기관을 지금도 이사장을 합니다. 작년에도 317억 결산했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장학관도 제가 초대 이사장을 하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에 있어서는 복지 자격증만 없지 거의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준 공무원입니다. 복지기관의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공무원이 철저한 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 돈 축내는 거다. 정말 정신을 가지고 잘 맡은 일 해주기 바란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복지재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해에 2,500명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해 보면 4만 5천 명쯤의 고아들이 현재 있습니다. 90%는 부모가 이혼 단계에서 서로가 맞지 않아서 고아된 아이들입니다. 전쟁이 없는데 무슨 고아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아원은 현재 없습니다. 이름이 보육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룹홈과 그 다음에 위탁가정이라는 세 형태의 한 해에 19살 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2,5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50명 정도를 돌본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이걸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연락 와서 SBS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을 방송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고아라고 하는 것이 방송에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을 멘토링해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들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줘서 나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그 일들을 사회복지기관과 이렇게 기업과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이게 함께 나서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이를 국민일보가 이제 국민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여론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매스컴이 동참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50명의 아이들을 지금 양부모가 돼서 살아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한 곳만 합니다. 파주 보육원 아이들.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나온 아이들이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 형 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10명이 거기 붙었는데 누구냐 하면 제가 새터민 자녀 공부방을 했던 10명이, 그러니까 새터민 자녀들이죠. 그 아이들이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는데 자기도 품어달라고. 왜냐하면 부모들이 여기서 정착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3등 국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거죠. 자신들이 해달라고 늘 이게 우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명절에 만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고아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지금 새로운 우리나라 천민으로 자라가게 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건 국회와 정부 매스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큰 돈 들어갈 거 적은 돈 들여서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벌써 8개 예배가, 외국인 예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영어, 새터민, 또 하나 됐죠. 이렇게 해서 전부 이들을 지금부터 잘 돕지 않으면 나중에 새로운 천민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관심의 영역을 미리미리 투자하고 미리미리 살펴보면 좋은 나라 만들고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데요. 디딤돌 가족 멘토로 지난해부터 참여해주고 계시는 전주 바울교회 이준영 부목사님의 소회와 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세 고향 와세의 도시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주 바울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영 목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 희망 디딤돌을 멘토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이 사업에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지역의 그 시설아동 보육원 또 휴먼빌이라고도 하죠. 그 아이들을 멘토링 하다가 사실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보호 종료가 되고 나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사실 아이들에 대한 물적 지원을 조금씩은 해왔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아이들 대해야 되는지 좀 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바다의 그 염도가 3.5%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 그 염도를 통해서 썩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작은 관심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특별히 삼성의 그 임직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제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그 자립준비 청년 멘토링에 처음 참여하면서 기대와 소회에 대해서 밝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가 겪으면서 이 소감, 그러니까 실제로 이 희망 디딤돌 2기에 참여한 개인적인 경험과 또한 그로 인한 느낀 점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누군가에겐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대단히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그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일상으로 다가가야겠다라는 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진행된 삼성 희망 디딤돌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저와 20살 차이가 나는 그 여수에 사는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의 그 멘토가 되었습니다. 멘토를 진행하는데 사실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 달이 되어도 그 제 멘티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명색이 청년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발대식에 참여해서 소감도 발표했던 제가 정작 멘티와 연락이 안 되고 또 멘토링도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슈퍼비전을 담당하던 코치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목사가 전화해서 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그러니까 저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기적적으로 3달이 지나서 그 아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제 나중에 설교 제목이 되겠죠. 예, 근데 그간 멘티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면 어려웠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후에 정말 제가 3개월 동안 정말 기쁘게 그 아이와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멘토링을 하던 때 제 멘토는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배울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멘티가 여수에서 유명한 그 브런치 카페 그 주방에 취업을 하여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그 멘티와 나눴던 대화 중에서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화를 하다가 저희가 이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10주 동안 계속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의 삶에 에너지가 되는 요소가 뭐냐, 가령 너의 삶에 롤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나 아니면 상황이나 사건을 말하기 마련인데 제 멘토의 대답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복수가 자신의 삶의 에너지자 원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제 멘티의 대답 속에서 이 청년이 느끼는 하루하루가 어떤가,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이 어떠한 모습인가, 사실은 이 아이를 멘토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멘토링 하지 않았다면 사실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에 좀 더 깊이 보내는 시간이 되었고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소위 현존하는 미래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미래이면서도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저희 의원들도 다 말씀하시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세리와 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14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저는 더욱 함께하는 노력을 국가와 기업과 언론과 또한 교회가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순탄하지 않으면서도 멘토링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멘토 또한 멘티만의 노력이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또한 도움을 주고자 한 삼성과 또한 이러한 구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운 우리 국민일보, 또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만들어 나간 우리 국가기관들, 또한 그런 국가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현존하는 미래인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딤돌 가족 3기에 처음으로 멘토로 참여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 가스펠 기관장 김성모 목사님의 소감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학 청년국 가스펠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모 목사입니다. 일단 이 발대식이 이런 자리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고 또 이렇게 부사장님도 와 계시고 국회의원분들도 와 계시는 이런 엄중한 자리인지를 모르고 너무 가볍게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생각은 들지만 준비한 원고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한 사업에 저를 초대해 주신 국민일보와 삼성희망 디딤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데 그에 맞게 많은 사역들을 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영훈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저출생을 염려하시면서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오셨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협력기관인 국민희망 실천연대는 이 희망 디딤돌과 유사한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어떤 사업이었냐면요.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 청소년들을 후원하며 멘토링을 하고 있었고 아동센터의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해 여의도 청년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의 연장선으로 이번 희망 디딤돌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사역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는 항상 따뜻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학교 선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뭐 형이나 누나, 또 교회에 오면 항상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선생님들,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때로는 이 따끔한 충고를 통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칫 방황할 수 있었고 엇나갈 수 있었던 청소년, 청년의 시간을 저는 이겨낼 수 있었고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문화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물론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생활 패턴으로 인한 것일 수 있겠지만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조언해주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멘토링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립준비 청년이나 아니면 그 외의 청년들이나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이제는 숫자로도 셀 수 없는 M4 세대, 이것도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죠. 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해 자고 일어났더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지가 되어버린 벼락거지,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캥거루족, 또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쉬었음 청년,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주의의 성향이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는데 1인 가구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며 사회에서도 외롭고 안정감을 누려야 할 집에 돌아와서도 외로운 세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는 일은 사치처럼 여겨지고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인생을 살아내며 친목이나 교제가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누군가 조언도 해주고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이들의 선배격인 기성세대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아 예전과 같이 선후배 간의 자연스러운 멘토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며 청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문화가 남아있고 좋은 선배들이 많이 있다. 혼자 하기에는 버겁지만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조금이나마 인생을 먼저 경험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헤쳐나갔던 경험을 살려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하는 멘티는 제 생각으로는 아직 너무나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이전에는 금속 공예를 했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을 신청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멘토와 멘티와의 이 관계 형성인 것 같은데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는 청년은 지금 기숙사에서 용인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저는 일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얼굴을 좀 보려고 했는데 낯가림이 심해서 얼굴을 좀 가리고 줌을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보기 원하는데 얼굴을 가리는 건 조금 그렇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만 그러면 줌으로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화를 해도 된다. 그래서 통화로 일회기를 마쳤는데 한 10분여간을 계속해서 분위기를 살리려고 막 혼자서 떠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요즘 뭐하고 지내고 오늘은 뭘 배웠고 날이 많이 덥고 요즘 좀 괜찮니? 그러면 뭐가 티키타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남자 형제 청년은 네,
이러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1회기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혼자만 떠들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멘토와 멘티의 관계 형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부단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멘토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내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멘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멘티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어느 분의 보좌관을 하고 있는지 결코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슬쩍 제가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파란색이요. 이러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신지는 밝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보좌관이 청년이 이제 그 자립 준비를 하면서 거주할 곳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청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 현재 너의 기준으로 어디에 청약을 넣으면 당첨이 될 것 같고 여기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알려줬더니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청년은 지금 이제 웹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멘티였는데 디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었고 함께 또 자소서를 써주면서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멘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기적인 정보 전달자의 역할도 있겠지만 자립 청년들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저의 멘티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로 인해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멘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아직은 함께 나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조금 더 깊은 라포 형성도 필요하고 나누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와 저의 멘티의 가족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제이가 제이에게거든요. 왜냐하면요. MBTI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저도 제이, 그 친구도 제이. 그래서 즉흥적인 만남, 통화 굉장히 싫어하고 계획적인 만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계획하면서 그렇게 라포 형성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멘토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조언해줄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멘티가 열심히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멘티에게 신앙적인 부분이나 교회 출석에 관해 이야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에 맞게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저의 달란트를 살려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담의 기본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멘티의 사소한 고민이라도 진심으로 경청해서 듣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작은 변화에 의미를 두며 이번 멘토링에 임하고자 합니다.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저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청년들에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목사이긴 한데 그런데 때론 꼰대 같은 모습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멘토링에서는 꼰대가 아닌 멘토로서 꼰대와 멘토의 그 경계 어딘가쯤에서 저의 본분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멘토링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좋은 결과물로서 국민일보와 삼성 희망 디딤돌에게는 기쁨을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공동 기획한 국민일보와 삼성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